음식에 담긴 재밌는 과학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푸드톡톡 이혜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바삭함의 비밀에 대해서 파헤쳐 본다고요? 네, 바삭함이라고 하니까 몇 가지가 좀 떠오르긴 하는데요. 그렇죠. 뭐가 떠오르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자튀김, 치킨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튀김이 좀 가장 먼저 떠오르셨을 텐데요. 네. 뭐 치킨도 있고요. 그런데 빵 중에서도 이 바삭함을 무기로 하는 빵이 있습니다. 빵이라고 하면은 그 페이스트리 같은 게 바삭바삭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크루아상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트리의 일종입니다. 네, 뒤에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이 크루아상이라고 하면 왜 반죽을 돌돌 말아서 저렇게 초승달 모양의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한 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크루아상은 뭐 정말 프랑스를 대표하는 빵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프랑스인들은 이 크루아상을 밥처럼 만들어 먹습니다. 뭐 국내 베이커리 유명한 업체 가운데서도 파리와 파리크 있을 정도로 정말 프랑스의 대표 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거는 아니고요. 헝가리에서 시작이 됐다가 오스트리아로 넘어갔고 오스트리아 출신인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에 의해서 프랑스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래 프랑스게 아니었군요. 네네.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식빵 같은 경우에는 촉촉하고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이 크루아상은 그와 반대로 바삭함을 갖고 있는데 뭔가 제조 방법이 되게 독특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크루아상을 바삭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좀 살펴보자면 결정적으로는 버터가 있습니다. 만약에 크루아상을 한번 만드는 과정을 보셨다라고 하면 아, 버터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정도일 텐데요. 네. 얇게 편 밀가루 반죽 위에 이와 비슷한 크기의 버터를 올려놓고 통으로 올려놓는 거죠. 네, 그 정말 위에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반죽을 접고 밀고 펴고 이 작업을 반복을 수없이 합니다. 네. 이 과정을 통해서 버터로 인해서 반죽이 서로 엉겨붙는 것이 막여지는 되는 거죠. 그럼 반죽이 엉겨붙지 않는 게 바삭하게 된다 이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엉겨붙지 않는다면 글루텐이 덜 형성되는데요. 글루텐은 이 밀가루를 치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입니다. 아주 튼튼한 그물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죽에 찰기를 더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크루아상을 만들 때는 예를 들면 쫄깃한 식빵을 만들 때와는 다르게 이 글루텐이 덜 형성되도록 하는 건데 반죽을 이제 덜 치대고 또 버터를 많이 넣음으로써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또 하나 이제 크루아상을 만들 때는 물을 또 적게 넣고요. 그리고 박력분을 사용을 하는데 이런 요소들이 모두 글루텐을 덜 형성하도록 하는 요인이 됩니다. 한마디로 쫄깃함을 포기한 대신 바삭함을 얻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원래 밀가루 반죽은 치대는 맛이잖아요. 네. 왜 우리가 손칼국수나 수타 짜장면만 생각해봐도 그렇고요. 네. 치대는 것이 이제 쫄깃함을 위해서 하는 거고 크루아상은 그 반대라는 건데 글루텐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그러니까 글루텐이 많이 들어 있을수록 쫄깃해지는 거고 덜 생길수록 이제 덜 쫄깃하고 대신 이제 바삭한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크루아상의 재밌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크루아상을 반으로 딱 이렇게 잘라 봤을 때 그 표면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 얇게 여러 겹으로 층층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맞아요. 맞아요.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역시도 이제 얇게 편 밀가루 반죽에 버터를 넣고 접었다 밀었다를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버터가 이제 그 밀가루 층층이 끼워져 있는 건데 이게 오븐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버터는 녹으면서 그 안에 공간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서 더 바삭함이 더해지는 겁니다. 뭐 모든 빵이 다 그렇겠지만 크루아상은 특히나 가꾸운 것을 먹었을 때 가장 바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을 텐데요. 맞아요. 저는 꼭 가꾸운 크루아상 한번 드셔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꾸운 크루아상을 드셔보셨나 봐요. 그렇죠. 전 취재를 하면서 먹어봤는데 정말 훨씬 바삭하고 맛있더라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비 오는 흐린 날 가꾼 크루아상이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크루아상도 좋지만 사실 바삭함하면 튀김을 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튀김은 어떤가요? 네. 뭐 정말 이런 얘기가 있죠.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라고 네, 하는 뭘 튀겨도 다 정도로. 맛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튀김 정말 맛있고 그 기름의 고소한 맛이 그 맛을 더하고 또 이 바삭한 식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정말 뭐 압도적인 바삭함, 튀김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좀 자세하게 과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 튀김은 집에서 해 먹기도 참 어렵고 금방 눅눅해지잖아요. 좀 튀김을 아주 바삭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바삭함을
좀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싶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원리를 활용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네. 이제 다시 글루텐이 등장합니다. 글루텐이 여기서도 등장하는군요. 글루텐이 형성되는 걸 막아야지 그럼 바삭해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튀김 후 반죽에 너무 찰기가 있다 보면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튀기는 과정에서 덜 바삭해지는 건데요. 네. 또 글루텐은 온도가 높을수록 잘 형성이 되기 때문에 튀김 후 반죽을 만들 때 차가운 물, 뭐 심지어는 얼음물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반죽을 치댈수록 글루텐이 많이 형성돼서 쫄깃해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덜 치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밀가루와 차가운 물을 그냥 섞는 정도로만 만들어서 반죽을 만드는 것이 바삭한 튀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열심히 반죽해버리면 글루텐이 많이 생성되고 그럼 쫄깃해버리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찬물을 살짝 넣고 그냥 적당히 섞어주는 정도로 하시면 좋고요. 밀가루 역시 아까 크루아상과 마찬가지로 박력분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제 글루텐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삭함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그런지 물론 제가 직접 튀기진 않지만 크루아상이나 튀김이나 굉장히 제조 방법이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 밖에도 더욱 바삭한 튀김을 만드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름 온도도 무척 중요하죠. 아주 바삭한 튀김을 만들 수 있는 온도는 한 340도에서 360도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반죽을 살짝 기름에 떨어뜨렸을 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정도의 온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주 쉬운 방법으로는 그 튀김옷을 좀 더 묽게 만드는 거예요. 네. 아까 이제 수분이 많은 반죽의 경우에는 기름에 넣었을 때 그 반죽 안에 있던 수분이 다 빠져나오면서 조그마한 구멍들을 만들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될수록 가볍고 바삭한 튀김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에 저는 튀김 해 먹을 때 그 점을 좀 유념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튀김을 바삭하게 튀길 수 있는 좀 독특한 방법도 있다면서요? 네, 바로 먹다 남은 맥주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네. 물과 차가운 맥주를 1대1의 비율로 섞어서 반죽과 반죽을 하게 되면 반죽 안에 있는 맥주가 기름에 빠져나가면서 알코올 네. 성분이 날아가고 그러면서 바삭한 튀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튀김 반죽 안에 있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아주 바삭한 튀김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알코올은 수분보다 당연히 증발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바삭한 튀김을 만드는데 이 맥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먹다 남은 이 김 빠진 맥주 처리하기가 곤란했는데 이런 방법이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튀김을 이제 바로 먹으면 좋겠지만 바로 먹지 못하거나 아니면 좀 이따가 먹어야 될 때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튀김을 딱 사왔는데 뭐 네. 종이 안에 이렇게 딱 닫아놨다거나 맞아요. 밀폐된 데 안에 넣어두면 눅눅해지잖아요. 네. 그 안에서 수분이 생기면서 이제 튀김의 바삭함을 낮추게 되는 건데 네. 튀김은 공기와 접촉할 때 바삭함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들고 나서 바로 뭐 밀폐된 곳에 넣지 마시고 공기 중에 좀 뒀다가 드시는 것이 훨씬 더 그렇군요. 바삭한 튀김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앞서 살펴본 바삭한 빵 크루아상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네, 오늘 크루아상과 튀김을 통해서 이 바삭함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봤는데요. 바삭한 식감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그 배운 방법이 있잖아요. 바삭함을 선택하고 쫄깃함을 포기해야 된다. 저는 바삭함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신 요령들을 잘 활용해서 맛있는 튀김 그리고 크루아상까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